오늘은 연립방정식의 활용, 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활용을 푸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각각 두 개의 미지수 x, y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신 후에요. 문제의 뜻을 맞게 연립방정식을 만드셔야 합니다. 연립방정식을 만든다는 건 식을 두 개 이상 만든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간법, 대입법을 통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마지막에 문제의 뜻에 맞게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10의 자리가 x이고 1의 자리가 y인 두 자리 숫자를 자연수를 식으로 나타냈을 때 10의 자리였다는 건 그쵸? x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실제수를 나타내야 되니까 결국에 10x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의 자리 숫자가 y라는 건 실제 나타내는 수가 1 곱하기 y다. 그래서 그냥 y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수를 더한 10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a를 b로 나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라는 건 식을 나눴을 때 a 나누기 b를 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라는 식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산식 기억나세요? 앞에 있는 a를 확인하기 위해서 몫과 나누는 수를 곱한 후에 그 다음 나머지 더해서 이렇게 검산식 표현하시는 거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수가 두 개일 때는 두 수를 더한 후에 두 개니까 2로 나누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수는 다 더한 다음에 수가 세 개니까 3으로 나눠서 평균 구하는 방법까지 정리하시면 수에 대한 활용 식세누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과 문제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고요. 그 다음에 바꾼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선 실제 나타내야 되는 수를 정리하셔야 되죠. 자, 예를 들어 100의 자리 숫자를 표현하실 때는 100 곱하기 숫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의 자리는 10 곱하기 숫자,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1 곱하기 숫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미지수 정리한 다음에 식 한번 직접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미지수를 가지고 10의 자리 x, 1의 자리를 y라고 한다면 10의 자리 x, 1의 자리를 y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에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각 자리 숫자 x랑 y를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7이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우시고 자, 여기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바꾼수는 그랬어요. 바꾼수는 했으니까 바꾼수부터 써야 되겠죠. 바꾼수는 자, 10의 자리가 y가 될 테니까 실제 나타내는 수는 10y일 거고요. 그 다음 1의 자리가 x일 테니까 실제 나타내는 수는 x. 즉, 바꾼수는 10y 플러스 x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 는이 있네. 는이 뭐야? 그래서 등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호 붙여서 나타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처음수예요. 실제 처음수. 원래 10의 자리가 x였으니까 그쵸? 실제 나타내는 수는 10x.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y니까 실제 나타내는 수는 y. 그래서 10x 플러스 y가 처음수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 뒤에 한 문장 더 있죠. 27이 작다고 한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27을 빼서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를 그대로 읽어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두 개의 식을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요. x는 5, y는 2라고 나오는데 이때 반드시 처음수를 물어봤으니까 답을 52라고 그쵸? 10의 자리 숫자 5, 1의 자리 숫자는 2이다 해서 52라고 표현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합이 59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요. 큰 수를 미지수 x, 그 다음 작은 수를 미지수 y라고 해놓고요. 자, 얘를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는 3이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썼던 나눗셈식을 이용하면 x 나누기 y를 하면요.
몫은 7이고 나머지는 3이다 라는 식인 거예요. 자, 이거를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검산식을 조금 이용해 보시면 검산식은 아까 나눠지는 수는 그쵸?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한 후 나머지를 더한 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부터 미지수 이용해서 선생님과 식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맨 처음에 두 수의 합이 59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59이다 이렇게 식 세우시면 되고요. 검산식을 이용해서 7 곱하기 x는 7 곱하기 y, 즉 7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투식일력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x, y 계산하시면 x는 52, y는 7. 그렇기 때문에 큰 수 52, 작은 수는 7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이 78점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한다. 자, 이때 수학 점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수가 2개라면 둘이 합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될 거고요. 수가 3개라면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죠. 자, 직접 미지수 넣고 이제 식 세워보도록 할까요? 자, 수학 점수를 x, 그 다음 영어 점수를 y라고 한다면 우선은 자, 두 수의 평균이 78이니까 그렇죠.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78이다. 이렇게 식 하나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 그대로 수학 점수가 x가 y보다 6점이 더 높다고 했으니까 x는 y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식을요. 가간법, 대입법 이용해서 x, y 정리하시면 구하는 수, 즉 수학 점수는 81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립1차 방정식의 활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문제를 뜻을 파악하고 구하는 것을 두 개의 미지수, 즉 x, y라고 정리해서 계산식 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을 만드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식을 꼭 2개 이상은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해 해를 구하신 후에 문제가 제대로 맞는지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수에 관한 문제에서 첫 번째, 자,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가 y라면 이 수가 실제로는 10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눈 몫을 q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검산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자, 세 번째, 평균을 구할 때 수가 2개면 둘이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고 수가 3개면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어서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 공부하신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연립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